오늘 저는 그 27일 8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괴 김정은이 회담에 관해서 요즘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28일, 27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납니다. 의제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자는 것이 주 의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얼마나 반가운 뉴스입니까? 기분 좋은 뉴스죠. 그런데 이 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언론, 신문, 방송을 보시고 여러 어른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 뭐 여기 보면은 뭐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단출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12,000km를 날아가는 ICBM 몇 개만 배기하는 조건으로, 야 트럼프 너 뭐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없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됐지.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그냥 김정은이한테 넘어가서 ICBM 몇 개만 없애는 거로 이 딜을 끝내버리고 제재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서 우리와 일본 주변 국가들은 그 핵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간 거는 베트남에서 하는데 본래 중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만나기로 돼 있었으니까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트럼프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시진핑이가 그냥 28일 날 베트남에 와서 적석에서 회담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시진핑이가 오면은 문재인이도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미, 중, 남북한 4개가 모이면은 뭐를 하려고 모이느냐?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전선언이 주는 의미 여러분 아시죠? 미군 철수, 주한미군 나가라. 그럼 적화 통일로 가는 길이죠. 지금 신문에 보세요. 종전선언 검토, 종전선언 될 것 같다. 어른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뭐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은 개성공단 적극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바로 허가해 달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넘어간다.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에 김정은이가 이 광화문에 나타난다는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가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일부 우파 보수 유튜브에서 트럼프 욕을 막 하고 있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청와대 애들이 슬쩍 흘린 몇 가지 정보를 짜집기 해가지고 기레기 언론들이 그냥 소설을 쓴 겁니다. 자, 사실 팩트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죠. 이달 중에 시진핑이 만날 계획 없다. 그 시진핑이 안 내려옵니다. 그죠? 끝났고, 그 다음에 무슨 종전선언을 하러 가면은 생각해보세요. 세계 1, 2등 국가에 남북한이 모이고 하는 행사가 있다면은 지금 청와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무부 막 선발대가 가고 의전 경호팀이 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청와대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그 다음에 비건 특별 대표가 2박 3일 실무회담을 하고 어제 저녁에 평택으로 내려왔죠. 오늘 아침 우리 시간에 국무성에서 브리핑을, 제가 워싱턴特파원 출신입니다. 국무성 정오 브리핑에서 비건이 가서 3가지를 논의했다. 완전한 비핵화, 2번째 미중 관계 진전, 그리고 평화,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이 3가지를 논의했다.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지 ICBM 몇 개 하는 그런 적당한 짤짤이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언론이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 외교 이 행보는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결국 국정원이 발표를 합니까? 없죠. 결국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애들 배치가 슬쩍 희망사항을 흘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짜집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못 이해하는 첫 번째 이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좀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데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합니다. 그런데 정말 1대1로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 주고 하나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국제사회는 국제정착자들의 정의입니다. 무정부 사회입니다. 대당이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뭐로 삽니까?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경제력, 군사력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국제정착자들이 쉽게 말하면 국제사회의 질서는 조폭세계하고 똑같다 이게. 조폭세계에서는 주먹 제일 센 놈이 대장 아닙니까?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GDP, 국민총생산 규모가 우리가 80배나, 우리 80분의 1입니다. 북한. 그런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이 18배 됩니다. 그러니까 19조 몇천억이고 우리는 1조 한 2천억이니까.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GDP 경제 규모가 150분의 1입니다. 어떻게 트럼프 세계 최강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1대1로 논의를 합니까?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둘이 악수하고 있지 문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점 이해하셨죠? 이런 전제 위에서 자, 그동안 지나놓고 다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목을 따고 북한을 초토화시킬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첫째, 17년 11월 29일 날 새벽에 김정은이가 화성 15호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륙을 넘어가는 ICBM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죠.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 코트를 뽑은 거예요. 불장난도 심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이 엄청난 공갈 협박을 해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7년 12월 달에 한반도 해변에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모았습니다. 항공모함 3대가 대한해협 주변에 왔고 바로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일본에 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 내에서 청와대 백악관 안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각하 아직도 전쟁을 칠 만한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게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놀랬죠. 남북한 김정은이 재인이가. 그래서 둘이가 빨리 짝짝꿍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1월 연초 신년사에서 발표된 평창올림픽 참가입니다. 평창올림픽 참가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넘어갔던 겁니다. 한 번. 그리고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또 시끄러우니까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폭격을 하는 계획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다 드러났죠. 미군 가족들, 군속들부터 먼저 소개해야 되겠다고 트위터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각하 그러면 내일 당장 전쟁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3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이 문재인이가 또 놀래가지고 작당을 한 게 3월 말에 정의용 팀을 평양 갔다가 미국 워싱턴 가서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4월 달에 남북 정상이 만나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텔레비 나오는 모습 보면 근사하게 1대1로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 카메라 뒤에서 어떤 얘기가 오겠습니까? 그 이제 참고를 하실 일들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법률 고문인 줄리안이라고 뉴욕 시장을 지낸 줄리안이 고문이 마침 6월 10일 이전 5일 전에 6월 7일 날 유럽 어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6.12 싱가포르 회담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 블룸버그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가지고 한번 그러나 만나자고 데리고 왔다. 나오라 그런 거다.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끌려 나온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 이 자식 나와. 너 핵무기 가지고 20년 동안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까 못 믿어. 이번에는 나와서 국제 무대에 내가 데뷔를 시켜줄 테니까 세계를 향해서 약속을 분명히 해.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너는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망나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해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62 싱가포르 회담을 보는 이 똑같은 사안이지만 인식을 달리 하시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6월 12일 회담이 끝나고 나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찾아뵈갖고 물었더니 노재봉 총리 말씀이 그겁니다. 한쪽은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이고 한쪽은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인데 그 둘이가 만나가 무슨 협상을 하고 딜을 하고 주고받기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합의문이 딱 4가지 한 페이지인데요. 노재봉 총리가 말씀했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보통 놈 아니야. 트럼프가 김정은이 코를 꽉 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우리나라 국내 언어 정치학자는 김정은이가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고, 우리 여러분 가끔 들으실 겁니다. 이한방송 그 장우석 소령은 노예 계약서라고 말씀해요. 코를 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동안 우리는 그냥 그 미국이 한방 때려가지고 북한 초토해버리면 그냥 남북 통일도 되고 끝나는데 왜 안 하느냐? 우리는 북폭을 원했습니다. 유명 아시죠? 이른바 15분 안에 끝내는 크롬돔 작전. 뭐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어느 날 북한을 폭격하는 작전이 시작되는 건 첫 번째 김정은이 참수작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평양 주석궁에 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거라는 정보를 잡으면 그날 밤이 D-Da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전파를 차단하는 비행기 2대가 북한 상공에 떠가지고 전파 차단에 나서면 모든 휴대폰, 컴퓨터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 순간 주석궁에다가 내리꽂는 게 뭐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까지 다 못 외우겠고, 특수 폭탄인데 강화 콘크리트 뚫고 40m 지하에서 폭발하는 그러한 미사일이 2발 발사가 됩니다. 이 강화 콘크리트,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하 60 내지 80m에서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 일대가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항공모함 2척이 동해와 서해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잡아놓은 720 몇 개, 30개 되는 목표물, 군사시설, 핵무기시설, 이런 목표물에 3발 내지 4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 3,000발만 쏘면은 15분 안에 북한 그냥 초토화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 모든 게 장악이 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보복할 여지도 없이 초토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크롬돔 작전입니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우리 이걸 원했죠. 한번 때려달라고. 그랬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는 그 시점에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버리고 외교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15분 안에 북한을 때리고 나도 폭탄이 어떻게 민간인을 피하고 구리만 쏩니까? 민간인 사상자를 지금 예측하기에 최저 20만 내지 30만 명이 죽는다. 그리고 일부 몇 개 장사점포가 서울을 향해서 보복 포격이 될 수도 있고 서울에도 또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다. 그리고 초토화된 그 북한을 정리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그리고 20만 30만 명이 대량 살상됐을 때 국제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로 가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의 목표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영향 아래에 있는 김정은이를 중국에서 떼가지고 미국이 관리하는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벌어진 일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3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이 안 되면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해서 작년 9월 18일부터 10%의 관세를 물었는데 이달 3월 2일부터는 25%로 관세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수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파탄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배짱 좋죠. 원래 이달 말에 만나기로 다 알려졌는데 이달 말에 만날 필요 없다. 나중에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3월 2일 날부터 관세 25% 폭탄이 나면은 중국 경제는 휘청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보를 무릎을 꿇리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북한 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김정은이를 끌어내서 미국 영향력 아래 두고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중국의 무역 전쟁을 선포해서 중국이 지금 무릎을 꿇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손을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식으로 지금 딜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게 뭐 있냐, 핵무기 하나도 못 갖고 왔잖냐 하는데,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러한 중요한 외교 이 협상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적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동안에 보세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번을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자고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른바 친서라고 보낸 게 6번입니까? 7번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친서가 오가고 국무장관이 북한을 4번이나 찾아갑니까? 뭔가 이루어진 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 회담은 김정은이한테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절박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을 해야 되고, 가을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1월 선거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굶어 죽게 됐거든요, 인민들이. 특히 평양 주변의 상류층 사회에 이 달러를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통치 자금으로 좀 나눠주면서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양주도 사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막혔단 말입니다.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번 6.12 정상회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은 북한 김정은이가 만나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이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인기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작년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했을 때 뭐 이렇게 얼핏 그 옆에 복도에서 잠깐 만났죠. 어쨌거나 그 일에 12월, 1월, 2월 중순 아닙니까? 2달 반 동안 트럼프하고 통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이미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발표가 났는데도 아직 문재인이하고 통화했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일본의 아베는 미국도 한 2번 갔다 오고 통화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문재인이가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그런 소설을 막 쓴 거예요. 종전선언은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국도 아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특징, 베트남에서 열리잖아요. 그 베트남에 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알다시피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나온 나라입니다. 근데 왜 거기 데려가네? 베트남이 비록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뭐 적화 통일을 했지만 엄청 어려웠잖아요. 결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개혁 개방에 나가서 지금 베트남이 아시아의 신흥 지금 경제 성장국으로 막 도약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김정은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치던 나라지만은 자기들 미국과 베트남이 지금 친구가 돼가지고 봐라 개혁 개방하면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너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정상회담이 주는 장소의 의미가 저는 바로 김정은이 아주 아들 어린애 막내 아들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실적을 내야 합니다. 어떤 실적이 나올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우선 연락대표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연락대표부가 막 쉽게 말하면 대사관, 영사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의미가 크죠. 그런데 지금 핵무기가 뭔가 빠져나오고 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폼페이오가 벌써 얼마 전에 핵시설 신고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영변이니 풍계리니 이런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사찰을 하겠다 해서 사찰단이 들어가는 게 아마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비건 특별 대표가 북한 협상하러 가기 전에 발표했습니다. 영변 풍계리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 핵실험실, 미사일 기지, 미사일 발사장 전부 다 사찰 대상에 속하고 화학무기 생산 시설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사 전문가가 몇십 명 가지요. 보조 인원이 또한 50명 될 겁니다. 그리고 호위하기 위한 군 병력이 한 200명. 이 정도가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가 됩니다, 여러분. 평양에 미군 몇백 명과 한 3,400명이 주둔을 하면서 미제 크라이슬러 차 막 타고 다니면서 북한 전역을 누비면서 핵시설, 핵미사일 기지를 사찰하고 있는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디비집니다. 그때부터. 이게 바로 북한, 미국에 의한 평양 정권 관리 내지는 미국 정부에 의한 북한 해방 평정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 94년도에도 연락대표부 1차 핵 위기가 벌어진 이후에 그때도 평양에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가 됐는데 북한이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방금 말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이 딱 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딱 잡아가지고 지금 무슨 경제 제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줄 거예요. 그러나 개성공단 열고 뭐 금강산 재개 이건 꿈도 꾸지만 아마 인도주의적인 몇 가지 지원 사업의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엔 제재 심사 그 패널에서 신청하면은 하나 두 개씩 심사해서 풀어주는 방향, 또는 북한을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무대에 끌어들여야 되니까 좀 나오는 얘기가 세계은행이라든가 IMF에 북한을 가입시켜 주는 식, 이런 식으로 하되 절대 어떤 한꺼번에 푸는 제재는 없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없다. 그리고 비건 대표가 며칠 전 지난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토론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북한의 핵무기가 빠져나와서 우리 첫 배에 실리는 그날 미국 성조기가 평양에 휘날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이상으로 마지막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데 어떤 유튜브 그 뭐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아시고 매일 나오면 트럼프 쉽습니다. 트럼프가 또라이 같은 놈이고 말해 뭐 형편없는 놈이고, 아니 그럼 자기보다 트럼프가 못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얼마 세계 최강국 미국이 그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까? 또 어떤 분 뭐라고 그랬죠?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김정은한테 맨날 끌려다녀가지고 저 안 된다. 트럼프의
배신을 대비해야. 아니, 트럼프가 무슨 배신을 했습니까 우리한테?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한국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 일어난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목표가 같으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보고 지금 쳐내러 오라는 거 아닙니까? GP 열고 뭐 철책선 무릎 걷어내고 한강 뭐 다 걷어내고 빨리 내려와서 적화 통일시켜달라고 이 자식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지켜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또 어느 장군님이 뭐 이번에 뭐 이 방위비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분이 뭐 어떻게 쪽집게 도사도 아니신데 주한미군 철수 99% 한다고까지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철수 생각도 해본 적 없다. 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느냐 이게요. 불안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또 잘 판단해요.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6월 12일 싱가포르 이후 보십시오. 2017년 12월부터 오늘 1년 3개월 동안 핵실험, 핵미사일 발사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트럼프의 6.12 싱가포르 합의하에서 북한이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보고 빨리 뭐 장난치고 내려오라고 부추기는 세력은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3.1절 날 100주년 무슨 행사를 한다면서 지금 27일, 28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지난 1년여에 이걸 보시면은 현명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고.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뭐 알겠습니다. 이 미국 관련 이 군사 이런 문제는 이안 방송이라고 있죠. 이안이 뭔 뜻이냐 했더니 대한민국 이대로 두거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안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안 방송에 그 젊은 아주 그 이쁜 이한샘 앵커와 장호석 소령이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설명을 합니다. 또 이춘근 박사님이 미국과 중국 관계를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방송을 하십니다. 그거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백모 박성현이 여기에서도 연설 여러 차례 했지만 백모 박성현 선생은 북한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세계 1등, 2등의 패권 싸움의 종속 변수로서 북한전 언제든지 북한 해방에 나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고요. 이거 뭔가 장난쳐가지고 트럼프를 자, 그래 아까 말씀한 대로 저 평양에 300~400명의 미군 병력이 있으면서 막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사찰하는 사태가 왔을 때 멘붕을 느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문재인 좌파 얘들입니다. 쟤들이 그냥 뒤집어지겠죠. 자기들 놓치고 미국이 평양을 직접 관리를 하는 사태가, 그런 사태가 되면 이제 이 좌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북한 믿고 중국 시진핑이만 믿고 있는데 시진핑이가 북한 문제를 미국에 주면 우리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2월 말에 단초가 보이고 빠르면 4월쯤에 선발대가 들어가서 북한 핵무기 시설에다 사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요. 우리 행사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격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가운데 유엔 제재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인권도 해방, 북한을 해방해달라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한결같이 의심하지 말고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